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에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외 정세가 참으로 혼란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심각한 지경까지 갔죠. 물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소미아 문제와 무역 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이 진단을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고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한일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 지금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북한을 필두로 해서 거기에 북한을 돕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당 집단들인 이 중국을 향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래서 미중 관계뿐 아니라 미러 관계가 상당히 올해는 심각해지겠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북 관계인데요. 미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항공모함이 아주 총자산들이 지금 한반도로 몰려들고 있고 정찰기들이 총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죠. 그리고 전면전을 불사할 미군이 일본에 지금 주둔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국외적인 정세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국내 문제는 어떻습니까? 비핵화를 선언했던 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건 실패한다. 북한을 무슨 명목으로 믿고 회담을 하느냐. 그대로 사실화되었습니다. 어저께 그 전인대회라 그러나요? 김정은이가 하고 난 뒤에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전국대회를 하고 난 뒤에 전국대회죠. 하고 난 뒤에 신년 인사 겸 해서 발표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언을 하겠다.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새로운 뭔가를 내어놓겠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뻔한 일입니다. 자, 비핵화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참 어리석은 탈원전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 원전 문제를 폐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태양광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짓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부가 지금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대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동안 지소미아 문제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죠. 정보 교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두 손을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가 비굴하기 짝이 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측근 비리 문제가 조국으로부터 이렇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재수 문제, 그리고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올 2020년도에 풀어야 될 이 정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동형 공수처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제가 예측하건대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역풍을 맞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역풍이 틀림없이 몰아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조국으로부터 물론 조국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의 그 속성을 다 봤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좌파 세력들의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나라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들 좌파 사회주의 공산 세력들의 진영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동 법원 앞에서 반조국, 친조국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됐던 적이 있고 이번 공수처 연동형 문제를 가지고 국회 앞에서 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 정부는 이렇게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부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가 지난 2019년도에 있었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전개될 그 문제들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보수 우파가 대연합을 이루어서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4월달 총선 선거철이 돌아오면 진영 논리에 빠지고 또 사람 중심으로 분열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진영 논리는 지금까지도 있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분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공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 문제라든지 이것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어 갔던 그 결과 이 좌파 세력들이 거의 당선되어 버린 현실, 그리고 창녕 선거를 통해서 창녕이죠. 창녕 선거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진영 논리에 빠지고 사람 중심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올해는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당들이 난립합니다. 패스트트랙 연동형 선거제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정당들이 난립할 것이다. 그리고 출마자들이 러시를 이룰 것이다. 과연 지금까지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러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했던가? 자기들의 출마를 위한 애국운동이었다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좌파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희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측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우리 보수 진영의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해라서 긴 말씀들을 부정적인 말씀을 자꾸 들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연합과 확장입니다. 보수 진영은 연합을 해야 되고 확장은 우리가 광화문에서만 우리끼리 태극기를 흔들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을 향해서, 깨어나지 못한 대형 교회들을 향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애국운동의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앞으로 올 2020년도에 해야 될 애국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될, 제대로 비판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될 언론이 민주노총 본부노조에 매몰돼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들은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년 반 동안 전개되어 온 결과 아직 뚜렷한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권의 네임덱 현상과 겹치게 됨으로써 지금 언론들이 조금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 때가 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KBS뿐 아니고 언론을 향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부운동 그리고 총규탄 대회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동안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을 창립해서 확장을 위해서 토스 콘서트를 10개월 전부터 이제 50차 콘서트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토스 콘서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리고 명동에서 매주 1회씩, 그러니까 2회가 되는 것이죠. 토스 콘서트를 전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홀리시드 버스킹 교회를 3개월 전에 설립해서 찾아가는 예배당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차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전국의 12개 대도시에 버스킹 교회를 설립해서 찾아가는 예배당으로 예배당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입니다. 앞으로 시청자와 국민들이 애국운동의 결실을 올 2020년도엔 거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정사회 국민감시단과 또 KBS 시청료 거부운동 본부 그리고 홀리시드 버스킹 교회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잠시 홀리시드 버스킹 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홀리시드가 거룩한 씨앗 아니겠습니까? 버스킹 교회는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3.5톤 방송차를 동원해서 공원에서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토스트 콘서트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과정을 겪어오면서 참으로 방송의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1000명 유튜버 구독자가 1000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많은 구독자들이 저희들의 방송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을 제대로 긴급하게 속보로 알려드리고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유튜브 방송을 스트리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1000명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또 시청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새해 벽두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열정이 부족해서 또 그런 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올 한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방송에 임하고 또 애국운동에 함께 열정을 쏟는 그런 저희들 방송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고 실망하시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동안 뿌렸던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올해 2020년도에는 틀림없이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애국운동에 박차를 가해서 사회주의 공산당 빨갱이 집단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오늘 새해 인사 겸 그동안 있었던 지난 한 해를 정세를 분석해보고 앞으로 있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